이다. 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 아침 기온 상당히 춥습니다. 여러분, 보통 춥지 않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 정도로 추위를 느끼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 오늘 정말 든든한 옷차림 준비하시고 출근길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전국도 꽁꽁 얼어붙고 있죠. 그런데 날씨는 주말에 풀린다고 하는데 전국은 주말에 풀릴 것 같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박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현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는 동시에 개헌에 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불출마라는 것이 개헌을 전제로 한 얘기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는 단순히 대통령 주임제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분권형 혹은 국민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대통령제보다 훨씬 뛰어난 의원 내각제를 의미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불출마 선언은 지난번 손학규 전 대표가 60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기를 거부한다는 선언에 데자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의 당시 선언은 충격적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좀 덜한 이유, 아마도 두 번째이기 때문이겠죠. 이번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시민혁명은 명예혁명을 넘어서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유혈혁명으로 전환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삼가해야 한다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혈운운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적합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집회의 모습은 평화적이고 또 앞으로도 평화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측면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4의 태동이 가능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개헌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그래서 정당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면 이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정당은 정치인들의 연명수단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당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삼성과 국민연금이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젠 아주 이 삼성 같은 경우에 익숙해질 것 같아요. 압수수색이. 예, 지금 어떤 의심 받고 있죠? 검찰이 이제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12월 다음 달에 특검이 시작되면 이제 검찰이 그대로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알게 됐는데, 예. 그 전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을 막 쌓아가야 되는데, 예. 그냥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에 이제 직권남용은 약간 처벌정이 약하죠. 제3자 뇌물수수, 예.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대통령과 독대했던 9명 중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게 어떤 대가를 줬다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조간신문은 롯데, 한화까지 조사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들여다는 볼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이제 삼성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3번의 압수수색을 당한 거죠. 지난 예. 8일에 최순실 모녀에 35억 원 지원한 혐의로 삼성 서초동 사옥 박상진 특마협회장, 장충기 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고요. 지난 15일에는 서초동에 있는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이건 장시호 씨 지원 의혹을 받는 걸 압수수색을 했고, 어제는 삼성 수요사장단회가 열리는 날인데 수요일이니까요. 23일 다시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2대 주주였는데 합병에 찬성을 하면서 결국에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강화시켜주는데 국민연금에 도움을 줬고 그 사이에 어떤 청와대나 대통령의 어떤 사이에 껴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3번의 압수수색을 한 번에 했을 겁니다. 다 비슷하게 사건들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만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 검사들은 정신이 없고 예. 이미 거의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삼성 경영권에 영향 주나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삼성의 어떤 그 지배 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밑에 있어서 그럼 이런 되게 간단한 단순한 형태로 이제 지배 구조가 짜여졌는데 만약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문제가 있었다 내지는 청탁이 있었다라고 밝혀진다면 약간의 파장이 있을 수가 있죠. 현재는 작년에 그 합병을 했을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가지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주식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삼성물산 당시 주주들이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제기를 해서 1심에서는 졌는데 2심에서는 뒤집혔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이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만약에 이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합병 무효로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데 만약에 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당한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말이에요. 영어를 못하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꼼수를 썼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폰 6S가 이제 배터리 결함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중국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애플이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각 나라에 알려야 되잖아요. 예. 각 나라에 홈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같은 건 애플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영어로 올린 거죠. 예. 영어를 못하면 뭔가 아니라 배터리도 교체를 못하게 된 거죠. 한국만 그랬느냐? 다른 나라들도 다 영어만 올린 겁니다. 예. 중국만 중국어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눈치만 보는 거고요. 최근에 삼성이 노트7 배터리 가지고 거의 주가도 떨어지고 상당한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랬죠. 그걸 보고 애플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만 중국어로 하고 나머지 영어로 하는 약간의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찌르는 수준, 뭐 식물 대통령이고 거의 난파선인 여당 상황에서 정신을 쓸 수 없잖아요. 여소야대 전국에서 예산 심의 시한이 12월 2일인데 이때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까지 넣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법인세가 지금 500억 이상인 법인 같은 경우는 22%인데 25%를 올리고 소득세도 고소득자들도 세율을 올린다는 건데 현재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한 171명입니다. 근데 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5분의 3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18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좀 모자라죠. 근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관련 법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당이 여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배터리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죠? 맞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현행 기준보다 40배를 늘리라고 지금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들이 뭐 삼성, SDI, LG화학, SK가 있는데 중국에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사들은 중국의 BID 같은 한 2개 정도 회사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업체들도 막 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까지 최소 2-3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손발이 묶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뭐 보호무역 자국 중심적인 정책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내년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 더 거세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한국 업체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김연아 선수가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본인도 조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겠어요. 어제 스포츠 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죠. 이 김연아 씨가 어제 2016 스포츠 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참석해서 이 스포츠 영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김연아 씨는 그동안 스포츠 영웅은 원로였는데 어린이에게 스포츠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셔서 과분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스포츠 발전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밝혔고요. 이 스포츠 영웅이라는 거는 이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온 체육인들을 국가적인 자산으로 예우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손기정, 김성집, 서윤복, 양종모 선생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정보에 밉보여서 불이익받았다는 의혹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죠. 어제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의혹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된 게 늘품체조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의혹 제기였었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김연아 씨가 이 늘품체조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늘품체조시연회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에이전시 회사가 이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이 대통령의 손을 뿌리쳤다 이런 이 사진이 많이 나와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이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워낙 우왕좌왕했었고 내가 아무리 버릇이 없다고 해도 이 어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뭐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잘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커지는 것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손현재 선수도 그렇고 뭐 선수 본인들은 그런 사실 없다. 특혜도 없다. 불이익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런 의혹들은 왜 자꾸 제기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시국과 관련해서 김연아 씨가 밉보였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렇게 큰 뉴스가 안 되고요. 밉보여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지 큰 뉴스가 돼서 관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연회에 참석했다 안 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이익이 있었다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은 좀 처음서부터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권으로부터 밉보여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김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사가 올드스포츠인데 이게 가족 기업이거든요. 이 올드스포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김연아 씨가 갑자기 그 CF 계약이 취소가 된다든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불이익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또 이 2016 스포츠 영웅에 선정이 됐는데 2015년에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도 좀 의외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예. 자,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이 있고 국회의원 지내셨죠? 이계한 이일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웅용 전 감독이 출마했다고 그러네요. 이계한 이사장이 먼저 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 뒤늦게 김웅용 전 감독이 뛰어들면서 이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선거가 좀 갑자기 뜨거워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30일에 이 선거가 열리게 되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자동차 사장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계한 2.1 연구소 이사장하고 이 김웅용 이 야구학교 총감독이 출마해서 2파전으로 대결하게 됐습니다. 이 이계한 이사장은 이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고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실업리그 창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또 이 김웅용 감독은 원로 야구인들의 요청을 받고서 이 선거에 출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소 좀 이 뒤늦게 급하게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야구인들은 이 KBO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야구 소프트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성용 선수가 다쳤다고 그러네요. 상태가 어때요? 이 발가락 골절 부상이거든요. 이 소속팀인 스완지 시티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보름 정도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현재 이 소속팀 스완지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최하위로 부진하거든요. 여기에 또 이 기성용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로빈 데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 퀸탈트입니다. 제 고향 프랑스 파리 레public 광장에는 22,000 켤레의 신발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의 지구 온도 낮추기에 동참을 추구하는 환경운동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 협정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11월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아래로, 쓰지 않은 전기 플러그는 뽑고, 물은 모아 쓰고 아껴 쓰고, 새로운 파리 협정 시대, 한국인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 필승 코리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지금부터 5초간 당신에게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5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KCC 바닥재 숲은 편백나무 오일을 더해 아이 있는 집도 안심입니다. KCC 숲에서 사세요. 나 이수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오전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마지막 단계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 거부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그 자리에 직접 계셨던 국민일보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최 기자께서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현장에 계셨죠? 그죠? 네네. 근데 사진 기자분들이 카메라 내려놓고 취재 거부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당초 저희는 이제 그 서명식이 공개될 걸로 생각을 좀 했었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또 이제 우리가 광복한 지 처음 맺는 일본과의 군사 협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좀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 워낙 이제 반대도 많고, 또 일본 측도 부담을 느끼는 것 때문인지 그 서명하기 전날에 기자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아마 서명식 사진은 직접 찍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방부가 찍어서 보낼 것이며 다만 그 일본 측 대표단이 들어오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오는 부분은 찍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통보가 일단은 됐었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기자들의 일차적인 임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서명식 사진을 찍어야 된다. 국방부에서 보내주는 사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기자로서 그 현장에 참여해서 기사를 쓰고 또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국방부는 이제 일본과 협의가 안 됐다라면서 거부를 했고 또 이제 만약 이 서명식을 체결한 장소가 적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우면 한 2-3명의 기자만 들어가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기자들이 반발을 해서 취재 거부를 한 것이죠.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찬반을 떠나서요. 사실 여보세요? 네. 한일 군사보호협정의 찬반을 떠나서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은 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참작한 이후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모든 걸 비밀로 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지난 2012년 6월에도 이제 국방부와 또 일본 간의 이런 한일 정보 보호 협정 지금 맺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거였습니다만 이걸 추진할 때 미실 추진 논란이 있어서 결국 그때 체결되지 못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를 고려를 한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보다 투명하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괜스럽게 이렇게 밀실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국방부가 설명하고 또 체결한 것에 이면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불러일으켰고요. 또 한일 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의 관계는 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정서, 판단을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보호협정을 32개 국가랑 체결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하고 체결함으로써 33개국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 그죠? 제가 궁금한 게 다른 군사 협정 같은 경우에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이전까지는 이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게 크게 관심을 끌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 누구랑 맺는다라는 거는 이제 알려주는 적은 있었지만 요거를 공개적으로 취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사실상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정보 교류라는 게 사실 어떤 부분은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실무진 사이에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이번처럼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맺었다라는 게 나오기만 했었지 공식적으로 언제 서명식을 하니까 와서 찍어라라든가 취재하러 가라 이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유. 아마 그거는 한일 양국 모두가 이번 일을 협정에 대한 반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호 부담감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측으로서는 이제 지금 우리 국내 상황도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틈을 타서 강행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좀 높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좀 의식을 해서 가능하면 국민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깊었던 것 같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좀 아쉬운 게 일본 측과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협정을 체결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일본의 정보 자산도 대북 정보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네. 지난번 미사일 쐈던 미사일 시험 발사했던 경우도 일본의 정보 자산을 이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인데, 근데 어쨌든 그 필요와 필요 여부를 찬반을 떠나서 이제는 체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보통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주무부처 간의 협의와 협정문이 나오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제대로 문제가 없는가는 법제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대통령 재가를 통하고 또 서명식을 한 다음에 이 서명한 문서를 각국에 서로 통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통보된 것을 받고 나면 곧바로 발효가 되는데요. 어제 외교부에서 그런 절차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제부터 발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이 협정이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측도 있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측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 이 협정의 장점과 또 우려되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어요? 장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대잠수함 이런 능력이 뛰어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SLBM을 이번에 북한이 500m까지 500km까지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잠 초계기라고 이 잠수함 정보를 찾아내는, 탐지하는 그 장비가 있는데요. 우리는 1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77대를 가지고 있죠. 비교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위성이 5개가 있는데 합쳐서입니다. 이 위성을 통해서 그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또 그 시간적인 차이 없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물론 우리가 또 일본에게 주는 정보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벌써 중국 측에서 반발하는 게 나왔는데요. 이 한일 간의 정보교류 협정이 사드에서 그 미국의 그 대중국 봉쇄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협정이 맺어졌을 때 이 정보를 얼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일각에선 이것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국민일보 최현수 군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목요일 날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경제 코너죠. 자,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숨 나와요, 요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전국 혼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제는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나라가 아무리 불안해도 국민이 먹고 사는 일은 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요. 경제가 점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의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는 앞이 어떻게 될지 안 보이면은 활동을 멈추고 식물 상태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경제가 바로 이런 불확실성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나라 기강을 흔드는 범죄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공모자라는 건데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검찰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 측이 부인을 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촛불 시위가 아무리 커져도 퇴진은 안 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탄핵, 특검, 국정조사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라가 계속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특히 관심이 이제 큰 것이 탄핵인데요. 우선 이 탄핵을 하면은 법적으로 이제 대통령 퇴진을 하니까 그걸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탄핵의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탄핵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현재 국가 혼란이 후년 2월 대통령 임기까지 그렇죠.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경제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은 기업들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 이 강압에 의한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압은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강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업들은 죄가 없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져야죠. 예. 네. 이번 이제 최순실 사태의 뇌관이 된 것이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이제 불법 모금인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뭐 강압에 의한 출연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피해자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정말이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혹이 큰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치 권력의 요구에 기업들이 불응을 하면은 각종 사업의 인허가나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으로 이제 출연한 것이다 이런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제 불안하다 할지라도 돈을 계속 내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출연금이 뇌물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죄가 입증이 되면은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를 이제 저지른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사실상 기업들이 기금을 내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SK, 한화, CJ의 총수 사면 문제라든가 롯데 검찰 수사, 부영의 세무조사 등에서 직접적이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업인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가 상당히 큰 건데 어떻든 간에 검찰이 이 사실을 명확히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삼성을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 삼성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했던 문형표 전 장관이 오전 10시에 검찰에 소환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문제의 핵심은요. 예.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3대 세습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 권력이 지시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삼성그룹은 이번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출연을 했고요. 정유라 독일 승마훈련에 35억 원을 직접 송금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걸 이제 도와줬는데 그래서 결국 3대 세습을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정부가 도와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7월에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합병이 삼성물산에 아주 불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될 경우에 삼성물산 주식을 10% 정도나 가지고 있었던 국민연금이 3,500억 원이나 손해를 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것을 불사하고 합병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합병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국민연금이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준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재벌 기업의 세습 경영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수단으로 이용한 건데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생활자금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자금 없어지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 하는 겁니까? 이건 정말 반국민적인 중대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범죄 행위가 국민연금 독단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결국 정치 권력의 배후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무영표 그 당시 장관이 지금 이제 결국 불려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삼성과 최순실 측에 최순실도 재산 많으니까 3,500억 손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거 손해배상 소송해도 될 것 같아요. 민사장으로. 그렇죠. 제가 볼 땐 국민들이요. 아니 우리 연금 가지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썼는데 말이에요. 예? 그럼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 철저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 이게 전국이 계속 어수선해지면 네. 지금 이제 12월 초부터 국정조사 들어가죠. 예. 탄핵 들어가죠. 예? 네. 이 특검도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예. 진상을 밝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 위축이 된다. 그럼 결국 그것 또한 국민들의 이제 피해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언제 벌을 받을지 모르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바로 정경 유착을 하지 않으면은 기업 경영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 최순실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기업 총수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문제는 앞으로 검찰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 수사라든가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등에서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불려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기업들로서 이제 아주 불안이 큰 것이죠. 근데 이제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이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기업 총수들이 불려나가서 공개적으로 추궁을 당하면은 이것이 이제 기업 경영에 차질도 오고요. 대외적으로 기업의 신뢰도도 떨어지면서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불려나가는 그 사실 자체가. 예. 그렇죠. 기업 총수들 보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요 그룹 회장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큰 이제 불안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간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를 이제 진실은 밝혀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걸 이제 청문회를부터 열게 되는데 이때 정치권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핵심 내용 중심으로 확실히 진실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기업들도 약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에요. 네. 이 차제의 정경유착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결해야죠. 근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은 지금 그 최순실 사태가 두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국정농단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죠. 정경유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와 정치권의 대응이 국정농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경유착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뇌물죄라든지 이런 적용 말씀하시는 것 예, 같은데. 뇌물죄가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국정농단에 이제 모든 이 사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 정경유착 비리 이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태가 지금 정경유착의 뿌리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경유착의 뿌리가 없다면 기반이 없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정경유착 뿌리를 그냥 놔두면은 이것은 앞으로 이제 최순실 사태 같은 사태가 얼마든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끊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수사를 하고 들춰내면 경제가 이제 혼란이 온다. 그리고 하도 뿌리가 깊으니까 이게 참 잡아내기 어렵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 최순실 사태에서 만약에 정경유착 해결 못하면 이건 앞으로 나라가 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다면 과언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